얼마 전에 아들은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이상한 제안을 하더군요. 방울토마토를 안에 넣었다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며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했지요. 기겁을 하는 척 앙탈을 부렸지만 속으로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제 얘기를 듣고 늙은 년이 미쳤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여자가 30대가 되면 노처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결혼 안 한 친구가 없었어요. 집에서 시집가라는 압박도 심했지요. 저는 30대 중반까지 회사를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의 집에 놀러 갔다가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 동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음식도 먹고 즐거운 동료들과 함께 왁자지껄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집에 동료들을 초대한 그 사람은 아들 하나와 함께 사는 호랍이었습니다.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아이가 어릴 때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 동료의 아이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 꼭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 동료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음식 솜씨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그 동료에서 전해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에게 주라고요. 그 동료는 너무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챙겨주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을 챙겨주는 것이 사실 자기는 더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지만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 동료는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수줍은 듯한 표정과 미안한 듯한 표정이 뒤섞인 얼굴로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 저는 그 남자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집에 갔을 때 만났던 그의 아들과 가족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나 봐요. 처음 만났을 때 중학생이었던 아이는 저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직장 동료는 저희 남편이 되었지요. 저희 부모님은 애 딸린 호라비에게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 좀 아쉬워하기도 하셨지만 제 나이를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생기고 중학생인 듬직한 아들이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이 회사를 다녀오면 아이는 저녁을 차려놓고 저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둘이 살았기 때문인지 아이는 음식 솜씨가 좋더군요. 아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제 옆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있으면 아이도 옆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제가 산책을 나가면 아이도 따라 나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 행복한 생활도 2년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은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회사에서 보상금이 많이 나왔고 남편은 보험을 많이 가입해 놓아 보험회사에서도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생겼지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고 한동안 아이는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언제든 자기는 혼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빠와 결혼을 결심한 것도 너 때문이었어. 너와 가족이 되고 싶었어. 나는 내가 나와 가족이 되어준 게 너무 감사한 걸. 그러니 우리는
평생 가족으로 살 거야. 괜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저의 말에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나 봐요. 아이는 저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제가 버릴 수가 있겠어요? 남편과 결혼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이 아이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는 무럭무럭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계모 밑에서 자라서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방황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저는 내심 조바심을 내고 있었나 봐요.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안심이 되었고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저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지요. 남편이 같은 회사 동료였기에 제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회사 남자 동료들의 유혹도 많았습니다. 유부남, 미혼남, 젊고 늙고를 가리지 않고 많은 남자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유부남이 저를 쉽게 생각하고 저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할 때는 큰 자괴감이 들어 집에 와서 울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들은 모르게 하고 싶었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모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더군요. 아이가 대학 1학년 때 저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사무치는 외로움과 많은 남자들의 유혹 때문에 괴로워 울고 있었지요. 아이는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의 얼굴에 손을 대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저는 울고 있었나 봅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아이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에게 약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겠다고 자짐에 다짐을 했건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물수건을 가져와서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저의 얼굴을 닦아주며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서 매일같이 아이에게 속내를 털어놓을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계속되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저는 너무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남자들의 유혹 때문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이는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만나보라는 말을 하더군요.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 남자들은 과부인 나를 쉽게 생각해서 추근대는 것일 뿐이라고. 그 남자들은 나를 좋아해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유혹이라면 기쁘기보다는 기분이 나쁘겠다는 말을 하며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터놓고 말하지 못했는데 어린아이로만 생각했던 아들이 저의 얘기를 들어주고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니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가 많이 성숙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제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자고 아이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지요. 내 방에 가서 편하게 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이는 제 방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밤에 아이와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잠드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도록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날에는 아이가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있었던 일 등을 어찌나 재밌게 얘기해 주는지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이에게 침대에 올라와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그러냐고 하길래 저는 너는 아직도 내 눈엔 아기인데 이렇게 말했고, 아이는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며 침대로 올라와 누웠습니다. 그날부터 아이와 저는 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대학생이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을 수가 있냐고 했더니 아이는 자기가 너무 수줍어하는 성격이라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남자, 대학생이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지요. 아이는 저를 엄마처럼, 친구처럼, 애인처럼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애인이 없어도 외롭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마음속 허전함이 모두 사라진 것 같다고 했지요. 요즘 회사 동료들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가끔 묻는데 그것은 모두 내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그건 그런데 너는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잖아. 힘들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는 그 점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키워서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럼 저는 어쩌냐고 하더군요.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저는 아이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넓은 가슴에 안기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도 너무나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자였나 봐요. 그날 밤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저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출근했지만 저는 피로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활기차게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갔지요. 집에 가보니 아이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저녁을 차렸지요. 저녁을 차리고 있는 중에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려서 아이와 함께 먹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여자친구로 생각해도 되겠냐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제 모습이 귀엽다며 볼을 꼬집는 아이의 손길에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웃을 뿐이었지요. 그 후로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아이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지요. 저는 늘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을 테니 여자를 잘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밤에 공원을 함께 걷다가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기겁을 하는 척 앙탈을 부렸지만 내심 저도 좋았습니다. 아이와 공원을 함께 걸을 때면 항상 아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소변을 참고 있다가 공원을 걸을 때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이는 참지 못하고 저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별것도 아닌 일에 급해지나 봅니다. 내가 크게 웃으면 웃음소리가 섹시하다고 제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도
방귀를 뀌고 수줍은 듯이 웃어 보이면 그 모습이 섹시하다고 하며 아이는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한 날에도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가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이상한 제안을 하더군요. 방울토마토를 안에 넣었다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며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했지요. 기겁을 하는 척 앙탈을 부렸지만 저는 속으로 그거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시기는 쳐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아이는 방울토마토를 맛있게 먹으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째려보며 얼굴을 찡그린 채 웃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제안을 하곤 합니다. 아이가 그런 제안을 할 때마다 저는 기겁을 하며 설레임을 느낍니다. 아이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끔은 머릿속이 복잡할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이를 즐겁게 해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와 저 둘 다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